HLB 리보세라닙이 NDA가 지연되고 있죠. 예외적인 상황인지 일반적인 상황인지 알아보고 싶었는데요. 비슷한 작용 기전에 신약 또는 경쟁약들은 임상시험부터 시판허가까지 얼마나 걸렸는지 비교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베바시주맙입니다. 리보세라닙과 마찬가지로 혈관 생성 억제제이며 상포명은 아바스틴입니다. 아바스틴은 2004년 2월 26일에 미국 FDA로부터 전이성 대장암에 대해 신약 허가를 받았습니다. 온콜로지 타임즈 3월 25일자에 관련 내용을 볼 수 있는데요. 콤비네이션이니까 항암화학요법과 병용요법으로 아바스틴을 허가해준 겁니다. 단독은 아니었습니다. 아바스틴을 개발한 회사는 제넨텍이었는데요. 1976년에 설립되었습니다. 2004년에 아바스틴을 승인받고 2009년에는 로슈의 자회사가 됩니다. 1차 치료제 이상으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바스틴의 허가가 의미 있었던 이유는 최초의 혈관신생 억제제의 허가였기 때문입니다. 그 뒤로 여러가지 혈관신생 억제제가 등장하게 되고요. 리보세라닙도 그중 하나죠. 표적항암제의 등장입니다. 그럼 어떻게 승인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아바스틴의 승인은 두 가지 임상시험 데이터에 기반했습니다. 925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이 피보탈 트라이얼이었는데요. 피보탈 트라이얼은 일반적으로 임상 3상을 말하게 됩니다. 몇 년에 걸쳐서 진행되고요. 효능과 부작용을 확인하기 위한 임상시험입니다. 확증적 임상시험이라고도 하죠. 이 피보탈 트라이얼이 결과가 잘 나와야 FDA에서 승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시판 승인을 받기 위한 임상시험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보통 몇 년이 걸리기 때문에 임상시험부터 승인까지는 최소 몇 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몇 달일 수는 없습니다. 결과는 어땠는지 잠시 살펴보면요. 아바스틴은 이 피보탈 트라이얼에서 항암화학요법 단독투여군에 비해 항암화학요법과 아바스틴 병용투여군이 대략 5개월 정도 더 오래 살았습니다. 병용투여군이 20.3개월, 단독투여군이 15.6개월이 나왔죠. PFS의 경우에는 병용투여군이 10.6개월이고 단독투여군이 6.4개월로 4개월 더 높았습니다. 역시 여기에서도 아바스틴 병용이 PFS가 더 높았죠. 데이터를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줄여서 항암화학요법이라고 불렀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이리노테칸과 플루오로우라실, 류코보린을 병용으로 했습니다. 각 앞글자를 따서 IFL로 줄여서 말하죠. 1대1로 실험군과 대조군을 나눴습니다. 요즘에는 2대1로 하는 걸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아바스틴은 1대1로 나눠서 402명이 아바스틴 플러스 IFL, 411명이 IFL 단독으로 진행했습니다.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는 OS였고 세컨더리 엔드포인트는 PFS였습니다. 앞에서 각각 결과를 살펴봤죠. OS는 20.3개월 대 15.6개월로 병용요법이 높았고 PFS도 마찬가지로 10.6개월 대 6.2개월로 병용이 더 높았죠. 최근에는 역시 화제가 되었던 간암치료제 승인입니다. 티센트릭과 아바스틴 병용요법이 미국 FDA로부터 승인을 받았죠. 2020년 5월 29일이었습니다. 허가에 기반이 되었던 임상 3상은 아엠브레이브 150 스터디였습니다. 여기에서 소라페닉과 비교했는데요. 오픈 라벨로 진행했습니다. 여기에서는 2대1로 진행했죠. 임상 정보가 첫 포스팅된 날짜는 2018년도 2월 15일이었습니다. 스폰서는 로슈고요. 임상이 시작된 날짜는 2018년도 3월 15일이었습니다. 딱 한 달 뒤에 시작했죠. 그리고 시판 승인이 2020년 3월 29일에 났습니다. 그러니까 임상이 시작되고 2년 뒤에 아바스틴과 티센트릭 병용요법이 승인이 난 것입니다. 그 다음 경쟁약인 론서프를 볼까요? 2019년 2월 25일에 미국 FDA로부터 위암에 대하여 신약 승인을 받습니다. 승인에 기반이 되었던 임상 3상은 TAGS 트라이얼이었습니다. 507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임상 시험이고요. HLB 홈페이지에도 경쟁약이라고 론서프를 제시했는데요. 방금 봤듯이 론서프의 피험자 수는 507명인 것을 볼 수 있죠. 337명 대 170명이니까 역시 2대1로 그룹을 나눴습니다. 란셋 온콜로지에 실린 논문인데요. OS는 론서프 투여군이 5.7개월이고 플라시보 투여군이 3.6개월이었고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했습니다. 임상시험 정보가 처음 포스팅된 날짜는 2015년 7월 16일이었고요. 임상시험이 시작된 날짜는 2015년 12월이었습니다. 대략 5개월 뒤에 임상시험이 시작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 2월 25일에 미국 FDA로부터 승인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략 3년 뒤 승인을 받은 것이죠. 그 다음 경쟁약으로 사이람자는 2014년 4월 21일에 미국 FDA로부터 스토머 캔서로 승인을 받습니다. 게스트릭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스토머기라고 했네요. 사이람자도 역시 비슷한 작용 기전인 혈관신생 억제제입니다. 355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했는데요. 임상시험의 이름은 리가드 임상으로 더 란셋 학술지에 실렸습니다. 첫 포스팅된 날짜는 2009년 1월 10일이고요. 스폰서는 일라이 릴리입니다. 임상시험은 2009년 8월에 시작했으니까 대략 7개월이 지나고 시작한 것을 알 수 있고요. 시판 승인을 2014년 4월 21일에 받았으니까 임상을 시작하고 나서 5년 정도 지나서 허가를 받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여태 살펴본 신약들 중에는 가장 오래 걸렸네요. 임상 결과를 살펴보면 29개 국가에서 임상시험을 진행했습니다. 북아메리카부터 시작해서 유럽과 아시아, 그리고 심지어 아프리카까지 정말 다양한 국가에서 임상시험을 진행했습니다. 처음부터 여러 국가들의 시판할 생각이었던 것이죠. 2대1로 그룹을 나눠서 사이람자를 238명 투여하고 플라시보를 177명에게 투여했습니다. OS는 사이람자가 5.2개월이고 플라시보가 3.8개월로 P밸류는 0.047이었죠. 재미있는 사실은 깨알로 펀딩에 임클론 시스템스가 있습니다. 아마 제가 몇 달 전에 다뤘던 어비특수 사태를 기억하실 겁니다. RTF를 받았는데 공개하지 않고 내부자들이 먼저 주식을 팔아서 문제가 되었던 기업이죠. 물론 약은 진짜였습니다. 결국 다른 회사가 인수해서 시판합니다. 임클론사는 여기에서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었네요. 사이람자의 스타트 데이트를 좀 더 자세히 보면 2009년 8월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란셋에 따르면 좀 더 구체적으로는 2009년 10월 6일부터 2012년 1월 26일까지 임상시험이 진행된 것을 볼 수 있죠. 등록과 투여 기간의 차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시작 시간은 2달 정도 차이가 납니다. 2009년 10월 6일에 임상이 시작되고 2014년 10월 3일에 란셋에서 결과 논문이 발표되었죠. 그러니까 대략 4년 뒤 결과를 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시판 허가를 2014년 4월 21일에 받죠. 결과 발표가 된 것이 10월 3일이고 시판 승인이 다음해 4월 21일이니까 약 6개월이 지나서 시판 승인 결과가 나온 걸 알 수 있습니다. 결과는 깔끔했죠.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가 OS였는데 5.2개월 대 3.8개월, 그리고 P밸류는 0.047로 깔끔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손볼 게 별로 없었던 겁니다. 곧장 NDA 제출을 하고 시판 허가를 받아서 6개월 정도 걸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상시험 기간이 다른 약들에 비해 조금 걸린 것이지 결과 발표 후 시판까지는 6개월 정도 걸렸다는 것이죠. 이제 리보세라닙을 보겠습니다. HAB의 리보세라닙 엔젤 스터디는 첫 포스팅된 날짜가 2017년 2월 3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임상시험 시작이 2017년 2월 24일이니까 거의 보름 뒤 시작한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현재 2021년 5월이니까 대략 4년이 지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줄 요약입니다. HAB와 비슷한 혈관 신생 억제제 아바스틴은 임상 시작부터 승인까지 2년이 걸렸습니다. HAB의 위암 경쟁약 로스엄프는 3년이 걸렸고요. 사이람자의 경우에는 5년이 걸렸습니다. 이번에 살펴본 약들 중에는 가장 오래 걸렸습니다. 리보세라닙은 이제 4년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추가 데이터가 수집되는 대로 곧장 NDA 제출을 할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모든 약을 살펴본 것은 아니었지만 나름 참고가 되셨길 바라며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